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 남중동 오산면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박종대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봉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유연적 비상계엄과 그간의 탄핵 정국으로 인해 민생 경제가 파탄에 이르면서 감내하기 힘든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내야 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22년 시장님께서는 익산 최초 삼선시장이라는 임명장을 받으며 무거운 사명감과 무한한 책임감으로 오직 익산과 익산 발전을 위해 매진하겠다는 각오로 민선 8기를 출범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취임사를 통해 밝혔듯이 민선 8기 익산시는 익산에 산다, 익산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시민들에게 약속했으며 강한 시민의 삶을 제대로 바꾸는 시정으로 시민의 준엄한 명령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어느덧 그 기간에도 이제는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민선 6기부터 이어진 시장님의 익산 시정에 대한 훗날 어떻게 평가되어질지는 앞으로 남은 1년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익산의 미래 발전과 시민 봉지 증진을 위해 남은 임기 동안 익산 최초 삼선시장이라는 타이틀에 걸맞도록 과감히 현안을 추진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당부드리며 관련하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4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0년째 시민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이슈로 인해 사업이 진척되고 있지 않는 광역상수도 전환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상수도 급수 체계를 살펴보면 큰 틀에서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함께 쓰고 있는 혼합급수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경우 지난 2003년부터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도입 확대되는데 2025년 기준 익산시 상수도 공급 중 광역상수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66%이며 그 비중 또한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견주어 일부 동지역 등 34%는 여전히 지방상수도를 쓰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대간선수로를 흐르는 하천수를 취소한 뒤 자체 정수 과정을 거쳐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혼합급수 체계는 그간 관리 직원들이 노력으로 더해지면서 큰 무리 없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해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의 이상 기후로 인해 전 세계가 환경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우리 지역 또한 예외일 수는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시민 생명권과 직결권 사안으로 이제는 어떠한 상황에도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느냐 문제가 물관리 정책 방향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해결 방안으로 광역상수도는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생명과도 같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 지방상수도 강역화 전환 중요성을 점점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본원은 그간 시정질문과 5분 발언, 몇 차례의 토론회 등 여러 의정활동을 통해 수없이 강조해왔던 광역상수도 도입의 필요성과 그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물인권에서 소외되고 있는 34% 익산 시민을 위해 시장님의 특단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많은 시민들께서도 알고 있듯이 우리 상수도로 활용되고 있는 대간선수로는 한국농업종공사가 완주에서 군산까지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조성한 개방형 인공수로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천수가 완주 어부에서 신흥정수역까지 약 28km 개방형 수로를 흐르면서 산업단지, 농가, 축산시설 등 다양한 오염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오염 원인으로 인해서 대간선수로 수질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으며 실제 익산시의 최근 몇 년간 약품 구입비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대비 2024년 1.5배 이상 증가되는 등 더 많은 약품을 투입해 수돗물을 정화시키고 있는 실정에 놓여져 있습니다. 같은 기간 자체 생산량이 27% 감소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약품 구입비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은
대간선수로 수질이 그만큼 더 악화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일 것입니다. 시장님, 자체 생산 방식은 전북 내에서 익산시가 유일하게 고집하고 있는 특이한 사례입니다. 군산은 2010년, 전주는 2014년부터 이미 광역상수도로 전면 전환했으며 이에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익산시는 2020년 6월 광역상수도 전환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대해 환경부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작년 9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광역상수도 전환 주민 의견 수렴 조사 결과도 찬성 57%, 반대 38%가 나오는 등 사회적 합의와 절차를 이끌어내고 있어 보입니다. 물론 시민과 공감되는 형성 문제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고 쟁점이 되고 있는 안전성과 경제성 문제에 대해 정확한 정보 제공은 앞으로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깨끗한 물을 이용하는 권리는 생계와 건강에 직결되는 기본적 인권에 해당하는 만큼 더는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 광역상수도 전환이 지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사안에 있어서만큼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남은 임기 동안 시장님께서 전면에 나서 특단의 행정을 펼치시길 당부드리며 본 사안에 있어서 본 시정조사를 통해서 익산시 광역상수도 전환 추진 방향과 구체적 의도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본 1위 추경에 4억 원이 소요되는 광역송수관 배수지 관로 연결 사업에 대해 용역비 명목으로 4,200만 원을 편성한 바 송수관로 시설은 수자원공사에서 전액 부담하겠다는 그간의 약속과는 상반되는 상황이기에 이는 결코 용인할 수 없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관련 부서 입장을 들어본 바 본 사업은 송수관로 시설과 별개의 사안으로 배수지 내부 연결 사업에 해당되어 이 부분까지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는 건 무리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본의원의 생각은 이 또한 광역상수도 전환에 따른 부수적으로 요구되는 관로 연결 사업인 만큼 신흥 배수지와 금강 배수지 이관로로 연결 사업은 수자원공사가 반드시 부담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시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 제2의 혁신도시와 유치와 정부 공공기관 이전 대비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수도권과 지방 간의 심각한 불균형 문제는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협하는 핵심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입니다. 이미 길어진 운동장에서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각자 도생의 심정으로 주력산업 고도화와 인구 늘리기에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여전히 의료,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 수도권에 비해 연약한 환경에 처해 있고 지역의 인재들 또한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 수도권 1급 체제 완화를 위해 시작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2029년에 이르러 153개의 공공기관이 전국 혁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이전을 완료한 바 있지만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편중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으며 오히려 지역 불균형 문제는 더욱 악화되는 등 지방 소멸 위기가 극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과 함께 제2혁신도시 조성 추진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인 바 지금은 탄핵으로 내린 윤석열 정부에서도 당시 공공기관 이전을 국정과제로 확정하는 등 2023년 한때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 가시화되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당시 부는 5분 발언에 이어 전북 제2혁신도시 익산 유치 및 공공기관 이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위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익산시가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공공기관 유치전략 수립 용역이 진행되었고 범시민 추진단이 발족되는 등 정치권과 행정 전 시민이 원팀이 되어 유치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는 활동에 나서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23년 6월 정부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 발표가 잠정 연기되면서 공공기관 이전 이슈는 다시금 백지화되며
우리의 노력은 숲으로 돌아갔던 사실이 있습니다. 시장님, 2025년 6월 국민 주권 정부인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출발하며 우리 익산시 또한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10대 공약 중 하나로 세종 행정수도와 국토 균형 발전을 내세우며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약속한 것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이미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전담 TF 운영 등 또다시 이전 공공기관 유치를 사활을 걸고 뛰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익산시도 지난 유치활동을 경험삼아 정부 정책 방향에 대응할 수 있으며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원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익산시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정부 정책 동향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지 시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익산시 발전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공공기관이 무엇인지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유치 타깃기관을 선정하는 것을 당부드리며 익산만의 강점을 담은 기관별 유치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시장님, 제2혁신도시 유치와 공공기관 이전은 익산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김관정 지사 또한 전북 제2혁신도시 설립지역으로 익산을 확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 시의 속도감 있는 대응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KTX 익산역 복합개발의 정상적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우리 익산시에 있어서 철도라는 존재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익산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지역의 성장을 이끌어보는 등 오랜 기간 지역 내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어 왔습니다. 시장님께서 철도 도시로서 쌓아온 익산의 위상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그간 민선 7기와 8기에 걸쳐서 익산 미래 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KTX 익산역 복합 개발을 항상 강조해 오셨습니다. 해당 사업은 대규모 민간 투자 사업 방식으로 익산역 철도 상부를 활용한 광역 복합 환승센터 건립, 철도 차량기지 이전 및 복합 개발 등 역세권 개발의 주를 이루는 사업으로 지금도 여전히 시장님의 5대 핵심 공약 중 1순위로 관련되어 있을 정도로 우리 시와 시장님께서는 의미 있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지난 2021년 8월 국토부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계획에 KTX 익산역 복합환승센터의 구축을 반영시킴으로써 사업의 타산성을 인정받은 바 있으며 이듬해 3월에는 국내 최고 민간기업 중 하나인 하나건설 등과 복합개발 추진 업무 협약 체계를 이끌어내며 한때는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무인들이 최근 건설 경기 침체와 고금리, 물가 상승 등 복합적인 요인을 이유로 민간 공무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이 자초될 위기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타대책으로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라는 공공재생사업 공모 참여를 통해서 사업의 물꼬를 트겠다는 익산시의 입장이 있지만 이마저도 현 상황에는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한편 본원은 지난 3월에 전북권 광역 전철망 구축을 위한 축구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호남 철도교통의 중심지인 익산을 중심으로 미래의 건설들 새만금 메가시티와 전주, 군산, 완주 등 도내 주요 도시를 전철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도내 지역을 하나의 광역생활권 경제권으로 확대하는 등 지역 경쟁력 강화 및 발전 동력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대도시권 기준이 광역시와 특별시에 국한되면서 그간 사업의 추진 근거가 다소 부족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다행히도 올해 4월 대광법이 개정되며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앞으로 익산 철도교통 인프라 확충은 그 어느 때보다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익산 중심의 철도 교통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 만큼 이 시기를 잘 활용해요. KTX 익산역 복합개발 사업 또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야 할 것으로 본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 침체로 어려운 상황이란 점은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한 수년에 걸쳐 본 사업을 시정의 중심에 두고 추진해 왔던 만큼 그간 2년, 3년간 사업을 지연시키며 대책을 강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진행시키길 당부드리면서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공단의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방식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은 현재 국민생활관, 서부권 다목적 체육관, 폐산체육관과 익산문화체육센터, 종합운동장 등 5개소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 중이며 시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수영, 에어로빅, 아쿠아로빅, 탁구 등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근래 들어 취미나 여가 활동으로 스포츠를 즐기는 생활체육 인구가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우리 시 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 프로그램 이용자 수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일부 종목의 경우 늘어나는 수에 비해 인프라와 프로그램 수가 부족하여 강습을 희망하는 회원들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수영의 경우에는 매번 회원을 모집하는 시기마다 다수의 민원이 제기될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강습을 희망하며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공단에 관리하고 있는 수영장 2곳을 올해 수강생 모집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국민생활관과 서부권 다목적 체육관의 경우에는 적게는 1.2대1 경쟁률부터 많게는 1.9대1의 경쟁률을 보이면서 프로그램에서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열된 예약 경쟁을 익산시가 방관하며 사태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인데 비단 이러한 문제는 수영 종목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에어로빅, 아쿠아로빅 경우도 그 심각성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과열된 체육시설 가입 경쟁을 완화시키고 시민 누구나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에서 그간 본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몇 차례 걸쳐 공단 측에 개선 방안을 직접 제시한 바 있지만 지금껏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이에 본 시진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오니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체육시설 전반에 대한 익산시민 우선 등록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지역 주민이 보다 편안하게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본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 지역 거주민보다 먼저 체육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본 제도 방식을 통해 익산 시민을 위해 만들어진 시설을 더 많은 익산 시민이 이용하게끔 하는 효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 제도를 시행을 통해서 인구 유입에도 일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 프로그램의 운영상 일부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프로그램의 회원 선정 후 일정 기간의 출석 미달자에 대해서는 회원권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회원 본인 반환 신청에 의해서만 중도 포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수업에 출석하지 않으면서도 회원 등록을 유지시키고 있는 사례도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많은 대기 수요가 있는 만큼 출석 미달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에 따라 회원권을 정지시킴으로써 실제 이용 의사가 있는 시민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으로 블랙타임의 탄력적 운영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이용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도입되었던 블랙타임을 전면 폐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용객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있는 만큼 블랙타임을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2024년 8월 도시관리공단이 출범한 지 어느덧 2해가 지났습니다. 전문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공공서비스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설립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평과 불만은 공단 위탁 전보다도 심각해 보입니다. 아무쪼록 익산시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체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며 이에 대해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바로 때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익산시장 정원일입니다. 우리 불철주야 익산시 발전만을 위해서 뛰고 계시는 우리 박종대 의원님 보면은 존경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지가 않을 수 없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하나하나가 우리 익산시가 꼭 해결하고 나가야 될 어떻게 보면 보약 같은 처방을 내주셨다 생각을 합니다.
먼저 광역상수도 문제, 이건 참 오래된 우리 수원 사업인데 우리 박종대 의원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앞장서셔서 지금 해결하셨죠. 제가 지난주에 시도지사 협의 진주에서 열려서 시장군 협의회네요. 진주에서 열려서 거기를 참석하고 왔는데 막간 환담 시간에 진주 시장님이 그 말씀 하더라고. 아니 우리는 이번에 지방상수도 그 시설 고도화 예산으로 1,000억을 받아왔다고 그러길래 그 깜짝 놀라서 아니 아직도 그러면은 광역상수를 안 먹습니까? 그 남강댐 만들었잖아요. 그랬더니 남강댐 물은 부산이나 거기 마찬가지 큰 도시로 다 가고 진주는 5%밖에 못 받는데 물을. 그래서 야 우리는 그 100% 다 받는데. 그래서 거기서 내가 진주의 모든 거 볼 때마다 부러웠는데 그거 하나는 제가 어깨에 으쓱해가지고 우리는 100% 광역상수를 먹습니다. 그렇게 자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박준대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 쭉 보면은 광역상수들을 왜 먹여야 되는가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지금 그 우리 관로가 이렇게 노출되어 있어가지고 계속 오염물이 증가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수질 기준에 맞춰서 공급을 합니다만은 그 수질 기준에 맞추려면은 약품비가 계속 더 들어가는 거죠. 지금 최근 들어서 한 2배까지 약품비가 들어갔다는 소리는 사실은 수질 기준에 맞긴 하지만은 좀 원수가 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시민으로서는 크나큰 혜택인데 다만 이제 문제가 뭐였었는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4인 가족 기준 한 세대당 수수료가 한 1,300원 정도 올라가요. 1,300원 정도. 그래서 시민들한테 직접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의견을 물었죠. 근데 이제 100% 다 그 찬성받은 건 아니고 한 58% 정도가 찬성을 해주셔서 진행을 하는데 저희는 그것도 여전히 걱정스러운 것이 1,300원도 부담스러운 시민들이 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저희들이 숙제했다. 그래서 감면 규정을 좀 대폭 확대를 해야 되겠다. 광역상수도를 도입을 하면은 취약계층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는 감면을 확대를 해서 그분들도 부담 없이 광역상수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광역상수도는 이제 작년에 저희들이 수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본래 지금 그 환경부 지침에 하면은 시 경계지역까지는 거기서 설치를 하고 시 경계지역 내부는 우리 익산시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애무를 해서 우리 익산시만은 특별히 시 내부도 전부 다 우리 정수장까지는 거기서 수장공사에 설치를 해준다 해서 180억 원을 자기들이 투입을 해서 지금 관련 설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박준대 의원님은 한 발 더 나가서 그럼 정수장 부진에 연결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도 하는 김에 좀 해달라고 해라. 이제 뭐 큰 돈은 아닙니다만 4억 원인데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라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김에 맞아 4억만 더 투자를 해라. 그래서 연결하면은 이제 시비는 거의 들어가지 않고 우리 광역상수도 도입하는 그 우리 비용 산출을 해보니까 사실 그 시 자체 부담은 넉넉 잡고 20억 정도 추가 부담이 들더라고요. 나머지 이제 시민들이 1,300원씩 부담하는 거 그 부담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부담을 해서 깨끗한 물을 먹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환경에 놓여져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익산시는 참 복받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공공기관 유치인데 지난 정부에서 지지부지 시간만 끌다가 아무런 결론을 못 내고 지금 중단이 되어 있죠. 지금 지난 정부에서 어디까지 와 있는 거지? 1차 혁신 기관 기관 이전에 효과를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방향을 정하겠다 해서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연기해가지고 금년 10월달에 결론이 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추진 방향이나 그런 것은 전혀 정하지 못했는데 내부적으로 이제 흘러나오기를 그 큰 기관들은 1차 이전 때 다 했기 때문에 2차 이전 때는 조그마한 중소형 기관들 특히 또 자기 청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임대
임대 기관 이런 데가 줄을 틀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혁신 도시를 만들지 않고 개별 입주를 해가지고 기존 건물에 이렇게 분산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유력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는 양쪽에 다 대비를 해서 혁신 도시를 할 경우에는 지금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가요? 이거 혁신 도시를 저희들 지금 수변 도시에다가 거기에다가 입주를 시키려고 그러고 개별 입주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지난번에 지방시대위원회에다가 용역을 해서 제출했는데 익산시 광역환승센터하고 연계해서 거기에 임대형 공장을 한 6개 정도 입주할 수 있게 저희들이 설계를 해놨어요. 그렇게 해서 6개 정도는 거기다 하고 나머지 이제 개별 그 입주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건물을 안 내거나 그럴 것인데 좀 대규모 단지로 한다면은 수변 도시에다가 역시 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지금 그런 공간을 확보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유치 전략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 그러셨잖아요. 23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시에 자체적으로 해서 우리는 어떤 기관 대상으로 유치를 할 것인지 그때 총 25개 기관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는데 익산의 산업하고 관련된 기관들, 특히 이제 식품하고 관련된 기관들, 철도하고 관련된 기관들 이런 것들을 해서 저희들이 공공기관을 18개 그리고 또 유관기관, 관련기관을 7개에서 총 25개를 지금 타켓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전라북도 내에서는 도지사가 지금 결정권이 있거든요. 전라북도까지 있다 오면은 어느 지역에 할 것인가 도지사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김관영 지사님이 선거 공약으로 익산에 넣겠다. 그리고 또 자기 정책 과제에다가도 분명히 집어넣었어요. 넣었는데 각 지역 간에 경쟁이 워낙 치열하게 이제 벌어지니까 요새는 이제 한 발 물러서고 있어요. 나중에 그런 거 논의해서 결정하겠다 이제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유치 활동을 해야 된다. 가만히 있으면은 저절로 이제 굴러오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려서 지난번에 1기 때 우리 박균대 의원님이 혁신도시 유치 특위를 운영을 하셨는데 그 기간은 아마 다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다시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선제적으로 타 지역보다도 먼저 앞서서 추진 특위를 다시 한번 구성을 해서 대외적으로 선포를 하고 우리가 전 시민들 결집해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익산이 하겠다 그런 의지를 좀 표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저 거꾸로 역제안을 이제 드립니다. 그리고 복합환승센터 이게 지금 큰 숙제죠. 우리가 지금 오래전서부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이것은 이제 장기 과제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워낙 사업비가 저희들이 처음부터 너무 이제 계획을 크게 잡았던 것 같긴 해요. 맨 처음에 저희들이 이걸 2021년도에 국가 3차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2,500억까지는 저희가 하면 국비를 이제 10% 지원받는 걸로 그것까지는 해놨어요. 저희들이 그리고 22년도에 이제 어떤 그 부상을 했는 거니 그건 1단계를 하고 2단계는 차량 기술 이전해서 거기에 역세권 개발을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그때 민간 업체들 아까 박균대 의원님이 설명하셨듯이 민간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해서 1조 3천억 정도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그 제안서 평가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고금리가 돼가지고 국내 경기 건설 경기도 완전 주저앉으니까 본인들이 이제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이제 그 구상하기를 그러면은 나눠서 하자. 그래서 1단계만 해서 한 3,100억 정도 규모를 해가지고 도시재생 혁신지구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공모를 해서 그러면 1단계만 우선 출범시키고 2단계는 나중에 건설경기 진행 상황을 봐서 추진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혁신지구에 도전했는데 그때 혁신지구는 우리 그 익산역에 토지 권한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토지공사 아니 그 코레일하고 협의가 안 돼가지고 토지 권한이 확보 안 되고 또 민간 사업자를 찾지 못해서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탈락을 했어요. 그 당시에 저희랑 경쟁했던 데가
천안역인데 19년도였습니다. 벌써요. 근데 지금 19년도에 선정만 되고 유일하게 선정된 데가 거기 한 군데 백신이고 그런데 선정만 되고 거기도 지금 한 발짝도 움직이고 못 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이 사업이 역시 어렵겠구나.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복합 환센터 지금 하고 있는 데는 딱 한 군데입니다. 그 부산도 있고 대구도 있고 광주도 있고 서울도 있는데 유일하게 대구 동대구 하나만 성공을 하고 나머지는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익산역보다도 규모가 큰 이제 부산이나 그렇지 않으면 광주나 대전이나 이런 데도 한 발짝도 못 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복합 환센터 사업이 어려운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후속 조치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익산 역사라도 우선 확장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박상우 장관님 익산 오실 때 기회를 이용을 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국토부를 열심히 쫓아다니고 해가지고 익산 현 역사, 익산 역사를 한 2배 정도 용역 결과 나와봐야 합니다만은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2배 정도 역사를 늘리고 그거에다 이어서 현장에다가 주차장을 200대분을 확보하는 걸로 해서 지금 사업비를 480억을 작년 연말에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10억이 설계비를 받아가지고 지금 코레일에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에 설계 나오면은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걸로 이제 보아지는데 그렇게 일단은 익산 역사 확장하고 주차장을 지금 확보하는 데까지 해놨는데 저희들이 우선 복합 환센터는 거기에 이제 지금 육상교통수단 그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나 시내버스나 육상교통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조금 설계 변경을 해서 간이로 그냥 복합 환센터 일단 만들어 놓을까도 지금 현재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이제 끝나가면은 다시 협의를 해서 거기에 이제 그 일반 육상교통이 연결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이제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 우리 익산의 1번 공약이 지금 그 복합 환센터 철도 관계잖아요. 그 공약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또 전라선 직선화 고속화 사업이 지금 이제 5차 철도 관계에 반영돼서 이제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얹히면은 복합 환센터도 좀 수월하게 하지 않겠는가. 지금 목포나 다른 도시에서는 그런 사업을 또 얹혀서 이제 하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익산 역사 확장할 때 국토부 계속 저희들 쫓아다녔는데 그 국토부 실무자들 한 얘기가 이건 안 되는 사업이니까 전라산 고속화 사업 할 때 그때 그냥 슬금에 넣어서 합시다. 계속 그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면은 좀 더 수월하게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사업이 어려운 사업이지만은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끝까지 추진을 할 것입니다. 이제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은 정말 현장 점검을 잘 하셨습니다. 그 현실을 잘 반영을 해서 제안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의원님이 이렇게 문제제기 해주시기 전에 저는 몰랐어요. 우리 익산 주민들하고 타지역 주민들하고 똑같이 거기서 대우를 받는다는 걸 몰랐습니다. 우리가 왜 체육시설을 만듭니까? 왜 복지시설을 만들어요? 익산 시민들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타지역 사람들하고 차별화를 둬야 그래 어쨌든 익산으로 인구 유입도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 이웃도시 김제나 완주에서는 그 무슨 지원금 준다 해가지고 주소 이제 다는데 그런 사람들 여기 이용을 못하게 딱 막아버리면은 자기들이 또 다시 답답하니까 올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 의원님 시작해 주시기 전까지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당장에 우선 사용권은 지금 저희들이 요금 자체를 차별화를 하려고 하니까 물론 이제 조례도 문제지만은 키오스크를 고쳐야 되는데 일일권은 키오스크에서 하잖아요. 키오스크에서는 그 주소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구분을 하려면은 개인정보 우리 그 주민등록 거기에다가 연관을 시켜놔야 되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그 연결을 못 시키기 때문에 키오스크는 어차피 일일권 뽑는 것 그대로 두더라도 프로그램 운영 그 이용권은 수기로 하잖아요. 그것도 월 단위로 지금 그 접수를 하고 있고 그래서 프로그램 이용할 때 그것은 요금을 차별화를 하자. 이제 그렇게 해서 내부 방침을 정했는데 그럼 어느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것을 차별화하는 조례를 검토를 해보니까 일일이 개별 조례를 다 손대야 돼요.
근데 저희가 이제 생각하기는 조례가 정한 요금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차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받으려면은 조례 변경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조례 범위 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지침을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일괄해서 지금 지침을 지금 저희들이 변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인 혜택 안 해주는 거 이것만 우리가 지침으로 이제 정해서 그렇게 하루라도 빨리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의원님들께서 문제 제기를 해주시면은 그때는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일단 지침으로 시작을 해놓고 그 뭐 조례를 이제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미참가자들 그 제재하는 거 그 출석 그 앉는 사람들이요 그것은 우리 그 공단 이사장이 내부 지침으로도 이걸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3번 이상 계속 그 2번 이상 연속하거나 3번 이상 참석하는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배제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이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타임도 저는 그렇게 이제 주민들이 전화가 왔어요. 무슨 브레이크 타임을 2시간씩이나 하냐. 이제 그 주민들 어떻게 이랬는군요. 2시간 동안 주민 그 우리 공단 직원들 쉬면서 점심시간에 그 오해를 좀 일부 하셨더라고요. 브레이크 타임이라는 것은 특히 수영장 같은 데는 한 번씩 정비도 해주고 물도 갈아줘야 되고 청소도 해주고 그렇게 해야 깨끗한 환경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브레이크 타임을 운영을 하는 건데 왜 브레이크 타임을 그럼 12시에서 1시까지 못하고 1시에서 2시까지 했냐 그걸 확인해 보니까 그 지금 대개 수영장이잖아요. 지금 문제 드는 데가 수영장은 나와가지고 샤워하고 그다음에 이제 퇴실 할 때까지 그때까지 아무리 빨리 해도 30분 걸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해도 그렇지 않으면 프로그램을 앞에 것을 그러면 좀 땡기면 되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앞에는 오전에는 너무나 빡빡해서 프로그램 땡길 수도 없고 그럼 프로그램 하나 없애버려라. 그러니까 그것은 또 지금도 막 줄 서 있는데 그것은 민원 감당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길래 그러면은 시간을 최대한 땡겨봐라 한 것이 30분을 땡기겠다 그러면 그래서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12시에 끝나면 30분 동안 이제 샤워 옷 갈아입고 하는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절충점을 찾아서 그렇게 개선하기로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박균대 의원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도 버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 다 실행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